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절대 불가능해. 2030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프랑스에 충격적인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도시는 폭설에도 멈추지 않는데 밤새 엄청난 폭설이 내렸는데도 새벽 5시부터 모든 교통수단이 정상 운행했다던데 2024년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로 대한민국이 꽁꽁 얼어붙은 그날 한 알프스 청년이 황급히 짐을 싸고 있었죠. 비행기 운항이 재개되자마자 그는 서둘러 프랑스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눈은 멈추지 않았고 강풍마저 거세게 불어 모든 것이 멈춘 듯 했던 그날. 알프스의 청년에게 눈은 익숙한 풍경이었을 텐데 서울의 폭설은 그에게 완전히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노트북에는 무언가가 적혀 있었습니다. 알프스의 모든 것을 바꿔놓을 비밀. 2030 알프스 동계올림픽의 운명이 걸린 것이었을까요? 프랑스 교통부는 분노했습니다. 알프스보다 더 완벽한 제설 시스템이 있다는 게 말이 되냐는 거죠. 하지만 현장 조사를 위해 파견된 수석 엔지니어의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는 그토록 서둘러 돌아가야 했을까요? 그리고 알프스의 자존심을 완전히 뒤흔들어 놓은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청년이 한국에서 마주한 사건과 그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때로는 실수가 기회를 만들어준다고 하죠. 프랑스행 비행기를 놓친 그날, 저는 작은 실수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30년 프랑스 알프스 동계올림픽 준비위원 루카입니다. 이틀 전부터 창밖으로는 하얀 눈이 도시를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서울은 제가 알던 그 어떤 도시와도 다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했죠. 2030년 프랑스 동계올림픽 준비위원회에서는 지난 동계올림픽 개최지들을 분석하는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아시아가 저의 담당 지역이라 이번 출장지는 삿포로와 평창이었습니다. 삿포로와 평창, 두 도시의 조사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한 건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쯤 파리행 비행기에 올랐어야 했지만 갑작스러운 눈 소식에 하루 더 머물기로 했죠. 잠깐의 휴식은 괜찮겠지. 그때까지만 해도 서울은 그저 경유지에 불과했습니다. 제 관심은 오로지 동계올림픽 개최지들에만 있었으니까요. 머무는 김에 서울의 유명 관광지들을 둘러보고 싶어 호텔을 나섰습니다. 프런트에서는 폭설 예보를 보여주며 외출을 만류했지만 저는 이런 날씨에도 멈추지 않는다는 알프스의 자부심을 자랑하며 밖으로 나왔어요. 호텔을 나선 지 30분, 예상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쏟아지는 눈 속에서도 도시는 마치 평소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제설차들의 움직임은 마치 도시의 혈관을 따라 흐르는 피처럼 자연스러웠죠. 거리를 걸으며 카메라에 담긴 장면들을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제설차들의 움직임, 바쁘게 오가는 사람들, 눈이 쌓이자마자 치워지는 횡단보도. 알프스에서는 폭설이 내리면 잠시 도시가 숨을 고르죠. 그런데 눈보라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숨을 쉬고 있는 서울은 제게 너무 낯선 풍경이었어요. 알프스의 겨울을 수없이 보아왔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이었습니다. 끊임없이 내리는 눈 속에서도 도시는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느껴졌어요. 도시 외곽과 주택가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큰 도로 너머에 있는 서울의 다른 모습이 궁금해졌으니까요. 큰 도로는 제설차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좁은 골목은 달랐습니다. 제설차가 들어갈 수 없는 공간이었죠. 하지만 의외로 통행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한 골목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늘진 계단 골목이었는데도 눈이 모두 녹아 있었죠. 문득 길가에 놓인 노란색 상자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나가던 주민 한 분이 상자에서 뭔가를 꺼내 바닥에 뿌리고 있었어요. 잠시 지켜보니 그것이 제설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알프스에서도 자주 보던 광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렇게 골목마다 제설함이 비치되어 있는 것도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직접 제설을 하는 것도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택시를 타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 창밖으로는 도시가 점점 더 바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설차들의 움직임이 더욱 빨라졌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기 시작했죠. 이런 대규모 제설 시스템이 어떻게 이토록 체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걸까?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마치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이 도시의 모습은 제가 경험해온 세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아침이 밝았지만 하늘은 여전히 잿빛이었습니다. 호텔 창문을 열어보니 어젯밤 내린 눈은 말끔히 치워져 있었죠. 노트북을 펼쳐 어제 찍은 사진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창과 삿포로의 사진들과 비교하면서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죠. 이건 서울의 제설 차량 배치 패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삿포로나 평창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었죠. 마치 도시 전체가 하나의 회로도처럼 보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러 나가는 길, 뭔가 긴박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알아들을 순 없었지만 사람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무언가 잘못된 걸까요? 거리로 나와보니 도로는 이미 건조한 상태였습니다. 영하의 날씨에도 얼음이 하나도 없었죠. 전문가의 눈으로 봐도 이미 완벽히 정리된 모습이라 조금 전 목격한 긴박한 분위기는 너무나 의아했어요. 커피 한 잔을 하며 다음 일정을 정리하기 위해 근처 카페로 향했습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해보니 또다시 폭설이 예고되어 있더군요.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어제부터 찍어둔 영상들을 다시 한번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죠. 이상하다. 제설차들의 움직임을 슬로우로 재생해보니 모든 차량이 마치 하나의 프로그램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완벽한 패턴이었죠. 문득 평창에서 보았던 노인 제설 작업자분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은 분명 경험을 이야기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는 건 완벽하게 체계화된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루카 씨, 아직 서울에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평창에서 배웠던 김민우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담당자였죠. 지난주 경기장을 안내해 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서울시청에서 근무하시는 제 선배님께서 제설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드릴 수 있다고 하시는데요. 관심 있으신가요? 사실 저는 이 정도면 이미 충분히 봤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친절하게 해주셨던 김민우 씨의 호의를 거절하기가 민망했죠. 시간 되니까 잠깐 들러보는 걸로 하죠. 그때만 해도 이 마지못한 약속이 제 모든 생각을 뒤흔들어 놓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서울시청 제설관제센터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체계적이었습니다. 수십 개의 모니터에는 실시간 교통 상황과 기상 정보가 끊임없이 업데이트되고 있었죠. 이건 서울시 통합 제설 관제 시스템입니다. 박정호 센터장이 보여준 화면에는 도시 전체가 구역별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각 구역마다 담당 제설 차량이 지정되어 있었고 제설 작업 현황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죠. 우리는 폭설이 시작되기 최소 3시간 전부터 대비합니다. 박정호 센터장의 설명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서울시는 기상청 예보를 받는 즉시 비상 대기조를 편성하고 제설 차량을 미리 정해진 거점으로 배치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로별 제설 우선순위 시스템이었죠. 간선도로와 이면도로의 제설 작업은 동시에 진행됩니다. 프랑스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요 도로를 먼저 처리한 후에야 이면도로를 시작하거든요. 갑자기 관제실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강남역 부근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는 신호였죠.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센터장과 함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제설 차량 2대가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고 주변 건물 관리인들도 보도에 쌓인 눈들을 제설하고 있었죠. 서울의 제설 시스템은 3단계로 운영됩니다. 박정호 센터장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1단계는 사전 살포입니다. 눈이 내리기 전 염화칼슘을 도로에 뿌려 눈이 얼어붙는 것을 방지하죠. 2단계는 본격적인 제설 작업, 3단계는 잔설 처리와 결빙 방지 작업이라고 했습니다. 현장에서 특히 눈에 띈 것은 모바일 제설 관리 시스템이었습니다. 제설 차량 기사들은 태블릿으로 실시간 작업 구역과 우회도로 정보를 받고 있었죠. 각 구청별로 제설 취약 구간 전담팀도 있습니다. 박정호 센터장의 설명은 계속됐습니다. 경사로와 그늘진 곳 등 결빙 위험이 높은 구간은 별도 관리된다고 했죠. 더 놀라운 건 제설 취약 지역 도로 열선과 도로 결빙 사전 경고 시스템이었습니다. 녹은 눈이 도로에서 얼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가능한 시스템이었어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화면에는 반쯤 작성된 보고서가 있었죠.
서울의 제설 관리 시스템의 운영 방식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설 장비와 세계 최강의 IT 시스템이 최고의 효율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창밖으로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민 참여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벽 2시, 긴급 재난 문자가 울렸습니다. 시간당 3cm 이상의 폭설이 예고됐다는 내용이었죠. 문득 1992년 알베르빌 올림픽이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날씨와 싸웠죠. 갑작스러운 기온 상승으로 눈이 녹아내리던 순간들, 선수들의 안전을 위협하던 결빙 구간들. 당시 우리는 최첨단이라는 인공제설기를 동원했지만 자연 앞에서는 역부족이었죠. 호텔 창문 너머로는 이미 하늘이 회색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박정호 센터장이었죠. 루카 씨, 우리 시스템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다고 하셨죠? 10분 뒤 제설 비상대책본부에 도착했습니다. 평소의 조용한 관제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죠. 모든 직원이 비상대기 상태였고 대형 스크린에는 서울 전역의 제설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1시간 전부터 사전 염화 칼슘 살포를 시작했습니다. 박정호 센터장의 설명이 이어졌지만 제 시선은 화면 속 숫자들에 꽂혀 있었습니다. 제설 차량 가동률 98%, 취약지역 도로 열선 정상, 구청별 제설 인력 배치 현황. 모든 지표가 완벽했죠. 한 예로 강남구는 1993개 노선 432km를 3개 권역으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었고 테헤란도와 선릉로에 자동염 수살포 장치 8개소, 63개소에 달하는 도로 열선이 동작하고 있었습니다. 1318대의 제설 장비가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23개의 도로 결빙 사전경고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작동했습니다. 프랑스에서라면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우리는 70% 가동률만 되어도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는데 말이죠. 새벽 3시, 눈이 본격적으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보보다 더 강한 강도였죠. 이대로라면 아침 출근 시간에 도시가 마비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루카 씨, 현장에 나가보시겠습니까? 박정호 센터장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설 차량들이 마치 군대처럼 정확한 대형을 이루며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골목길에는 자발적으로 나온 시민들이 제설 작업에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첫차 시간이 다가오자 제설 작업은 더욱 분주해졌습니다. 자동염수 분사 장치가 설치된 고갯길은 이미 제설이 완료되었고 일반 도로는 제설차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며 눈을 치워나갔습니다. 강남역 부근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광경이 펼쳐졌죠. 서울시 공무원이세요? 아니요. 이 근처 식당 주인입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깨달았습니다. 첨단 장비와 매뉴얼만으로는 이룰 수 없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만들어내는 이 특별한 순간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서울의 제설은 기술과 시민의 힘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이게 바로 박정호 센터장이 말한 시스템의 진짜 모습이었던 거죠. 아침 7시 출근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밤사이 내린 폭설에도 도로는 이미 깨끗했고 지하철과 버스는 정상 운행을 시작했죠. 시민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제 손에는 새로 쓰기 시작한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도시를 지키는 2개의 시스템. 기술과 시민의식의 조화. 오전 9시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의 제설 전문가들과 마주했습니다. 이틀간 관찰한 내용을 공유하기 위한 자리였죠. 92년 알베르빌 올림픽을 치렀을 때 프랑스는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30년 전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인공제설기의 한계, 급격한 기온 변화로 인한 선수 안전 문제, 그리고 기술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었던 자연의 위력까지. 그때의 실패가 지금의 저를 서울로 이끌었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본 서울의 제설 시스템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관찰을 통해 도시와 시민이 만들어낸 하나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며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시민 참여 모델, 통합관제 시스템을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발견한 특별한 점을 덧붙였죠. 알프스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방식이었습니다. 도시설과 자연설은 다르지만
서울은 그 차이를 놀랍게 극복하고 있더군요. 발표를 이어가던 중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2030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서울의 경험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도로 결빙 사전 경고 시스템, 도로 열선 가동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전문가들의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도시와 산악 지역의 차이, 기후 조건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기술 교류 방안은 무엇이 있을지, 진지한 토론이 이어졌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 박정호 센터장의 지적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시스템을 복사하는 것이 아닌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죠. 점진적인 접근은 어떨까요? 알프스의 한 구역을 시범 지역으로 정해서 제 제안에 전문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5년 겨울 시즌에 첫 테스트를 진행하자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기 시작했죠. 우리 기술진이 현장 테스트를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예상치 못한 제안이 한국 전문가들에게서 나왔습니다. 이론적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협력의 가능성이 열린 순간이었죠. 그날 저녁 마지막으로 들른 관제센터에서 박정호 센터장이 말했습니다. 루카 씨, 좋은 시작이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또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이 눈은 서울과 알프스를 잇는 작은 다리가 될 것 같았습니다. 기술의 교류를 넘어 서로의 문화와 경험을 나누는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마지막 날 아침, 호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풍경이 새삼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눈 내린 서울의 풍경. 이제는 그 눈이 전혀 다르게 보였죠. 루카 씨, 떠나기 전에 꼭 들러야 할 곳이 있습니다. 박정호 센터장이 데려간 곳은 종로의 한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제설 작업에 참여했던 상인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모여 있었죠. 이건 우리가 눈 치울 때 항상 먹는 겁니다. 뜨거운 설렁탕 한 그릇이 제 앞에 놓였습니다. 첫 숟가락을 들었을 때 갑자기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평창에서 만난 노인의 미소, 서울역 앞 제설 작업에 참여했던 시민들, 밤새 도로를 누볐던 제설차 기사들. 모두가 이 따뜻한 한 그릇과 닮아 있었죠. 루카 씨 덕분에 우리도 많이 배웠습니다. 박정호 센터장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많이 배웠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죠. 공항으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눈이 그치고 있었습니다. 서울의 마지막 선물 같았죠. 2025년 겨울, 알프스에서 뵙겠습니다. 작별 인사를 나누는 순간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별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서울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눈으로 덮인 도시가 마치 도화지처럼 깨끗했죠. 그 위에 이제 우리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게 될 것입니다. 노트북을 펼쳐 마지막 보고서를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과 알프스의 새로운 도전. 창밖으로는 구름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아래 어딘가에서는 지금도 누군가가 묵묵히 눈을 치우고 있겠죠. 그들의 정성이 모여 도시가 숨쉬고 그 경험이 모여 새로운 미래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2030년 알프스 동계올림픽. 그때는 서울에서 배운 것들이 알프스의 설원에서 꽃 피우고 있겠죠. 하지만 그건 단순한 기술의 전파가 아닌 사람과 사람이 만들어낸 특별한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솟아오릅니다. 이제 정말 작별이지만 제 마음 한켠에는 작은 약속이 새겨졌습니다. 다시 만날 그날, 우리는 또 다른 겨울 이야기를 시작하게 될 테니까요. 2025년 1월, 알프스에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11월, 서울의 117년 만의 폭설은 저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주었습니다. 알프스에서 찾지 못했던 답을 발견한 순간이었죠. 저는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시스템이 이제 알프스의 한마을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92년 알베르빌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으로 시작한 이 변화가 이제는 2030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새로운 희망이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보여주신 그 마음, 그 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누군가에게는 특별한 해답이 될 수 있나 봅니다. 오늘의 놀라운 감동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